전 세계적으로 젊고 활동적인 사고방식과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며 적극적인 소비 활동을 펼치는 시니어 계층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이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반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는 한국은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어 이를 극복할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 마침 우리나라도 향후 20년간 1, 2차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상 인구에 진입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노인층이 형성되는 만큼 노인에 대한 편견을 깨고 시니어층 확대를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삼으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노인이 돈을 안 쓴다는 통념은 사실일까? 우리나라의 경우 60대 이상 가구주의 순자산이 40대보다 많으며 이런 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왕성한 소비력을 과시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모바일과 인터넷 서핑에도 능숙해 한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60대 이상의 매출 신장률이 64.1%를 기록하기도 했다. 즉 이제 노인은 소비, 나아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일하는 노인이 증가하면 청년층의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생각은 어떨까? 지금까지 연구 결과들은 오히려 청년층과 노년층의 고용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In fact, actually, when people work over the age of 60, they earn money, they buy goods and services, and they encourage industry as a consequence of that.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늘어나는 노년층 인구가 적극적으로 생산과 소비 활동에 참여하며 경제 주체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환경을 마련하는 일일 것이다. 욜드 세대의 부상을 경제 활력의 모멘텀으로 삼을 것인가? 고령화에 덫에 걸려 늙은 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인가? 이제 매일경제가 대한민국 미래 20년 욜디락스를 위한 선제적 액션 플랜을 제시한다. 인구 5천만 명,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나라를 3050 클럽이라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 7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3050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3050 클럽에 가입한 순간부터 위기는 싹트고 있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한국의 인구는 2044년 5천만 명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1인당 국민소득도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5만 불의 벽마저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30의 함정과 50의 늪에서 빠져나와 명실상부한 5050 클럽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꿈입니다. 그 방법을 우리는 욜드에서 찾았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AI 제곱 전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벤처 전략입니다. 첫 번째, AI 제곱부터 보겠습니다. GDP는 노동과 자본, 생산성이 모두 늘어야 늘어납니다. 하지만 생산에서 차지하는 자본의 기여도를 갑자기 늘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을 늘리면서 생산성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AI 제곱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AI는 바로 에이징 인텔리전스, 바로 경륜지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AI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입니다. 경륜지능으로 노동의 생산 기여도를 늘리고 인공지능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리면 2배 빠른 성장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경륜지능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년을 손봐야 합니다. 정년, 연장이 아니라 폐지가 답입니다.
미국은 1986년 정년제를 폐지했고 영국도 지난 2011년 정년을 폐지했습니다. 2011년 정년을 폐지한 영국과 2013년 정년을 연장한 한국은 그로부터 5년 후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영국에서는 정년 폐지 5년 후 청년 실업률이 8.3%포인트 급락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년 연장 5년 후 청년 실업률이 오히려 1.2%포인트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장년층이 오랜 기간 노동시장에서 남아있으면 청년층의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냐는 논란도 여전합니다. OECD에서는 그러나 장년층과 청년층의 고용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핀란드를 비롯한 OECD 대부분의 나라에서 청년과 장년의 일자리는 늘 때 같이 늘고 줄 때 같이 줄었습니다. 파이를 키워서 전 세대의 일자리를 동시에 키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륜지능을 활용하기 위해선 욜드 마이크로잡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기반으로 실시간 일자리를 매칭하는 마이크로잡 플랫폼을 구축하면 산업계와 욜드를 손쉽게 이어줄 수 있습니다. 뒤에 보시는 게 미국 아마존 마이크로잡 사이트입니다. 욜드가 집에서도 금방 처리할 수 있는 마이크로잡이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다. 이제 AI 제곱 전략 중 두 번째, 인공지능 활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원격 의료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원격 의료를 도입하면 복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핀란드에서는 원격 진료를 통해서 요양보호사의 가정 방문 횟수를 월 30회에서 4회로 대폭 줄였습니다. 올해 노인 사회복지 예산은 16조 원이 넘습니다. 원격 진료로 비용을 절감하면 욜드 가정에 1인 1로봇을 도입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취재 과정에서 이미 욜드 로봇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일본 도쿄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일본 도쿄 시내 젊은이들의 거리, 시부야. 지난해 12월, 이곳 핵심 상권에 신개념 쇼핑센터가 문을 열었다. 입구에서부터 욜드 모델이 반겨주는 욜드 전문 쇼핑몰 도쿄 플라자 시부야다. 젊은이들의 성지에 과감하게 욜드를 주 고객층으로 하는 쇼핑몰이 들어선 것은 욜드의 고급지향적인 소비 트렌드가 젊은 세대로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기 때문이다. 빌딩 5층에 있는 카페는 로봇 5대가 마치 호텔리어처럼 손님을 맞이한다. 이처럼 최신 유행과 기술을 접목한 공간은 욜드뿐만 아니라 젊은 층까지 사로잡으며 모든 세대가 즐기는 공간이 되고 있다. 버블 경제를 거치며 자산 축적은 물론 음식과 패션, 여행, 예술 등에도 높은 식견을 갖추고 있는 욜드가 시장과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 소비층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네, 이렇게 핵심 소비층으로 자리 잡은 욜드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욜디락스 리빙랩이 필요합니다. 리빙랩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 실험하는 혁신 공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령 선진국 유럽과 일본에서는 이미 ICT와 로봇 산업 기반의 리빙랩이 보편화돼 있습니다. 이렇게 리빙랩에서 평가받은 제품들은 수출 시장을 뚫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고령화 문제로 고민하는 건 아닙니다. 3억 고령 인구를 가진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도 고령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욜디락스 이니셔티브 두 번째 전략은 마이벤처 전략입니다. 교육 수준도 높고 경제력도 갖춘 욜드는 일자리를 원합니다. 디지털로 무장한 젊은 밀레니얼들은 창업을 시도하지만 경험 부족으로 실패한 사례도 많습니다. 이들을 하나로 묶어서 새로운 한국형 벤처를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밀레니얼 더하기 욜드, M+Y, 마이벤처입니다. 밀레니얼의 디지털력과 욜드의 경륜을 묶은 스타트업, 마이벤처를 키워봅시다. 여러분, 한국의 스타트업 2년 생존율이 50%도 안 된다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 지원을 받았지만 채 2년을 버티지 못하고 절반이 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 경험과 네트워크가 있는 욜드에 도움이 더해진다면 상황은 아마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엔 여전히 욜드 창업에 대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40세 미만만 지원할 수 있는 창업 프로그램은 있는데 65세 이상이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청년만이 창업을 잘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 이제는 좀 버릴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미국엔 욜드 벤처의 산실 에이징 2.0이 있습니다. 에이징 2.0은 3만 개 이상 기업이 모여있는 미국 최대의 고령 산업 관련 네트워크입니다. 우리도 기업과 정부, 학계가 함께 욜드 산업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마이벤처를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일찌감치 욜드 벤처 산업에 주목했던 미국 실리콘밸리는 이미 이렇게 많은 실버 벤처들이 생겨나면서 실버밸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한때 조선업의 쇠락으로 경제가 무너졌던 덴마크 3대 도시 오덴세에도 욜드 벤처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중세 바이킹들의 도시이자 안데르센의 고향 덴마크 오덴세. 1년 내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 도시는 극적인 산업 변화를 겪었다. 세계 최대의 조선사였던 머스크가 수익성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2009년 조선소를 폐쇄하면서 지역 경제가 침체에 빠져버린 것. 오덴세를 다시 살려낸 것은 선박을 건조하며 축적된 로봇 기술이었다. 고임금과 노령화로 인한 제조업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오덴세 시정부와 기업, 대학이 손을 맞잡고 로봇 생태계를 조성한 것이다. At the moment, we are 133 robotic companies in Odense, and they are employing almost 4,000 employees in the city as a whole. And 4,000, that is more than was employed at the shipyard when they closed down. 현재 오덴세 로봇 클러스터에는 130여 개 기업이 모여 연간 약 1조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 오덴세시는 이 과정에서 실업자가 크게 줄고 GDP가 급성장하는 등 도시 산업 혁신의 성공 스토리를 쓰고 있다. 네, 이렇게 욜드 산업으로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요. 하지만 불행히도 현재 한국의 욜드는 절반가량이 부동산업이나 식당 창업에만 몰리고 있습니다. 한국형 욜드 폴리테크를 만들어 욜드를 재교육한다면 어떨까요? AI 제곱 전략과 마이벤처 전략, 이 두 개의 축으로 이제 우리는 인구 5천만 명, 1인당 국민소득 5만 불의 꿈을 향해 나아갑니다. 현재 지구상에 인구 5천만 명 이상이면서 소득 5만 불 이상인 나라는 미국 하나뿐입니다. 이제 한국이 그 두 번째 꿈에 도전합니다.